한국의 드라마 중에 사극을 보면서 궁녀가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많이 보았는지요? 때로는 글씨를 쓰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지요? 한복을 입고 단아하게 앉아 글씨 쓰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궁녀처럼 글씨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궁체를 쓰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궁녀가 되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궁체의 기본획과 자음과 모음을 연습해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궁체의 기본획인 세로획과 가로획, 이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붓에 먹물을 가지런히 묻히고 써봅니다. 궁체의 세로획과 가로획과 이응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각도로 찍어주고 돌려놨다가 세워서 쭉 해주고 붓을 세워주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로획을 한번 써볼까요? 가로획은 점 찍고서 그 다음에 붓을 세우고 옆으로 가주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붓을 세워줍니다. 이응자는 판본체 이응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호의 면을 약간만 바꿔주고 위로 올라가요. 반달 모양 같죠?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번 써줍니다. 호의 면을 바꿔주는 것은 이 부분에서 바꿔주면 된답니다. 다시 한번 세로획과 가로획과 이응을 한번 써볼까요? 와, 공간이 남았네요.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로획. 가로획. 아니,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쓰셔야죠. 아, 화면 보느냐고 못 쓰신다고요? 먼저 그러면 잘 화면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응을 한번 써볼까요? 아, 여러분들 이응이 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안 써진다고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동그랗게 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연습해 보면은 저처럼 동그랗게 이응을 쓸 수 있답니다. 한글의 자음 중에서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읒 6가지의 자음을 연습해 봅니다. 한글의 자음 디귿을 한번 써보겠는데요. 점 찍고서 짧은 가로획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붓을 세우고서 옆으로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여기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붓이 세워서 옆으로 가주면 된답니다. 리을은 기역과 디귿이 합쳐졌기 때문에 기역자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디귿자를 함께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이 공간이 같게 써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미음자를 한번 써볼까요? 미음자는 이렇게 화선지를 조금만 옮기고요. 미음자는 점 찍고서 짧은 세로획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역자를 써주는데 아, 너무 짧게 썼다 라고 후회가 될 정도로 조금 짧게 써주세요. 왜냐 하면 이 밑에 점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느낌을 살려주면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비읍자를 한번 써볼까요? 비읍은 점 찍고서 그 다음에 확 꺾어준 다음에 점 찍고서 그 다음에 얘를 안정되게 받쳐주면 되고요. 궁체에서 이 부분 잘 살려주면 된답니다. 시옷자를 한번 써볼까요? 시옷자는 점 찍고서 붓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주고 그 다음에 점 찍어주면서 내려줍니다. 시온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지읒을 써보겠습니다. 지읒은 옆으로 짧은 가로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점 찍어주면 됩니다. 한글의 모음 이, 아, 어, 으, 오, 우를 연습해 봅니다. 궁체를 쓸 때는 천천히 숨을 고르게 쉬면서 정성스럽게 써줍니다. 쓰면서 기본적인 궁체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성껏 단아하게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의 궁체 모음을 이, 아, 어, 으, 오, 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화선지 접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화선지를 접을 때는 궁체에서는 오른쪽 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을 접어주시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쓸 면을 이렇게 산 모양처럼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6글자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6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선지를 이렇게 펴주시면은 세로획이 요 선을 따라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한번 이 자를 한번 써볼까요? 네. 이 여러분이 먼저 써보세요. 저희가 먼저 써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 여러분들 이 이응의 크기에 따라서 글씨 모양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너무 작아도 균형이 안 맞고요. 너무 커도 이 모음과의 균형이 안 맞아서 이응의 크기를 잘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로획에서 이 부분은 가로획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 있잖아요. 요 획을 같이 써주면 되고요. 이제 으, 오, 우는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으자에서 그렇게 가까이 쓰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으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됐으면은 요 공간을 충분하게 해주시고서 써주시면 되고요. 가만히 보면 오자를 보면은 이응자가 이렇게 됐을 때 요 획이 아주 짧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획을 길게 써준 다음에 가로획이 가면 돼요. 근데 이 가로획도 너무 길게 빠지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약간만 나오게 써주면 되는데 궁체는 요 중심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심선이 잘 맞추도록 해주고요. 우자에서 쓸 때 이 중심선을 만약에 맞추게 되면은 글씨가 껴뚱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이 들어서 우자를 쓸 때는 이응을 이렇게 써준 다음에요. 해주고 여기서 약간만 들어가서 써주면은 우자가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게 보이는 글씨를 쓸 수 있답니다. 이제 궁체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잠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제 강좌에서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 많지요.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려고 했던 단어를 맞춰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그 단어요? 네, 좋습니다. 사랑. 그럼 사랑을 궁체로 써보겠습니다.
궁체는 오른쪽이 중심선이 되므로 처음 연습할 때 오른쪽 선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선을 그어 연습한 후 익숙해지면 화선지를 접어 연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궁체를 쓸 때 화선지 접는 선이 안 보여서 쓰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자와 펜을 이용해서 세로획을 그어줍니다. 세로획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면은 여러분들 궁체 쓰기 쉬워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사랑을 한번 써보겠는데요. 궁체는 세로획을 중심선에 맞추어서 써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사랑을 써볼까요? 한글 궁체 쓰기가 어렵지는 않았는지요? 궁체의 특징적인 것을 알고 쓰다 보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캘리그라피를 써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보면 나만의 멋진 캘리그라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